그 오래전에 그 서쪽 서부 캐나다 서부 북쪽 어느 마을에 외딴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개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라는 것은 그 썰매끄는 시베리안 허스키, 그게 이제 개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안 허스키 보면 정말 개가 개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개답게 생겼잖아요. 정말 잘 생겼고, 보통 이렇게 뭐 그림이라 했는데 개 그리라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리는 전형적인 개가 아마 이런 어떤 허스키 모습인 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 캐나다 서부 북쪽의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개는 허스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 마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고 또 다른 주로 나가고 심지어는 또 나중에 다른 나라까지 가고 이러면서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요상하게 생긴 개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시추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갈색의 작은 몸집에 귀는 늘어지고 긴 털이 얼굴을 가리고 입은 몽땅하고 짖는 소리는 뭐 깽깽거리고, 이 자기들이 봐왔던 그 개라는 개념 허스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상하게 생긴 얘도 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런 요상한 것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사랑해온 허스키에 대한 모독이다,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이단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이단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행에 더 잦아지고 더 멀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에는 시추뿐만 아니라 세퍼트도 들어오고 도베르만, 리트리버, 그다음에 푸들, 테리어, 치아와 심지어 진돗개까지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개 그러면 항상 허스키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기호에 맞게 나는 그냥 허스키보다는 푸들이 더 좋아, 자기의 그 기호에 맞게 다양한 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꿔야 돼요? 네. 아직도 이게 이제 허스키만이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개를 다 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타락상, 이 타락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변질했을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아주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다른 모든 개를 다 개로 인정하려는 사람들의 그 오류를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오류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박멸해야 되겠다, 그것이 허스키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허스키의 충성파, 허스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또 논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논쟁이 생기냐니까, 이 허스키라 그러면 눈 위에 흰점이 탁 박혀 있어야, 진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종 허스키인데 이런 잡다한 다른 개들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짬뽕이 된 잡종 허스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종 허스키는 이게 눈에 점이 좀 희미하거나 좀 흐릿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이 새로 들은 잡개와 섞인 이 잡종 이 허스키는 가짜 허스키다, 진짜 허스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쟁까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몇 명의 아주 극진한 허스키의 충성파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의 생각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전형적인 개, 동네에서 사는 개, 똥개, 이 똥개는 당연히 개가 아니고, 그리고 진돗개처럼 허스키와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개라고 주장하는 이런 놈들도 진짜 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게 돼요. 그래서 개는 오직 허스키만이 개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자꾸 이제 전하다 보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는 캐나다 북쪽 그 원조 마을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허스키만이 진짜 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허스키에 대해서 더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허스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종주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두 젊은이가 가게 되는데 그 한 젊은이는 가서 깜짝 놀랍니다. 막상 종주국인 그 허스키의 마을에 가보니까
허스키만이 개라고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가 없이 필요도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주국에 와보니까 뭐 허스키만 개가 아니라 다양한 개 경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스키만 개라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없구나, 또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는 그 종주국의 마을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이 종주국인 이 마을이 허스키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지고 타락해도 한참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발견하고 느낀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저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받고 강단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는 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느냐? 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젊은이는 정말 그 본고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히스기에 대한 그 전통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 아주 타락했다는 것을 내가 개탄하면서 느끼고 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곽강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허스키만이 개다. 그 허스키 중에서도 아주 순종 특종 허스키만이 진짜 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더욱더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허스키의 그 종주국이 한국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 보수적인 신앙관, 이 신학관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 근본주의 신학의 세계를 가봐도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고 또 문자 신앙하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더 전형적인 문자 신앙을 주창하고, 또 정작 가보니까 거기는 문자 신앙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이 마치 아주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강단에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 신학은 더욱더 강력한 문자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정말 그 근본된 어떤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섭리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고 전해지고 할 때에 또 정말 어떻게 생각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생각을 가져야 역사 가운데 합당한 길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